위기어 이재명 지지율 10%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율 10%대에까지 떨어졌을 때 썼던 임기 말에 그 꼼수를 지금 꺼냈다. 초기에. 그때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 노무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김태호가 연막을 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개헌 관련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이 트위터, X죠. 여기에 글을 올릴 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안 씁니다. 전혀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뭐 본인이 그 전에 이 골퍼처럼 우리 해군 장병 실종됐는데 막 골퍼 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안규배 탈영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겠다 싶으면은 입장을 내놓죠. 오늘 바로 입장 내놨습니다. 어제 그 골프 친 거, 국민의힘 중진들하고 골프 친 거, 청와대에서는 뭐 개인 일정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는데 이재명이 사실상 골프 친 거를 자기가 확인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자기가 의도했던 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김태호가 일종의 이재명하고 골프 치는데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그 4년 중임제 하면은 국회의원 총선하고 대선하고 맞춰서 같이 치르려면은 임기를 1년 단축해야 되는, 지금 5년 임기니까 1년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이 임기 단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일종의 다 짜여진 시나리오 아니었나. 이제 김태호하고 골프 쳤다는 게 단독 보도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게 개헌 전국으로 확 바꾸기 위한 이재명이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임기 초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어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보나마나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이겠죠. 이재명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 이제 기다리를 물어보는 거죠. 어제 그 김태호 말이 화제가 됐으니까는.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4년 중임제는 이재명 쪽뿐이 아니고 다들 이야기하는 그 사안입니다. 이제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금 이 말에 놓으니까는, 아니, 제왕적 대통령, 이재명이 지금 완전히 자기 죄까지, 재판까지 다 없애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뒤바꾸려고 하는, 만기, 칠람 하듯이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무슨 또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일단 그것은 이제 논외로 치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내각제는 아니다. 왜 이렇게 내각제는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김태호가 이게 연기를 피울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했죠. 분권형. 그러니까 분권형이라는 것은 권한을 이제 나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분권형 대통령제 하면은 대통령은 대외 문제, 그리고 국내는 총리가, 책임 총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내각제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또 서둘러 그거는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일단 개헌 이슈를 띄우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니까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일단 김태호의 말 중에서 분권형 대통령, 여기서는 이제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하고 어쨌든 4년 중임제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한술 더 떠서 연임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또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조금 전에 올린 글이라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재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게 이제 논란이 시작되니까 빠른 속도로 글을 올려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 자, 연임하고 중임은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연임은 한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못하고 4년 있다가 다시 했으니까 다시 2년을 더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의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 갑자기 이제 그 개헌에 대한 이거를 이수를 막 투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자,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하죠. 이거 일종의 연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기 단축이 아니고 지금 임기를 연장을 하는, 그러니까는 연임 개헌을 이재명의 정부 특보를 지낸 국회의장하고 또 저기 대장동 변호사인 법제처장이 연기를 막 피웠죠. 연임 심지어 4년, 그러니까 5년 플러스 4년 13년 장기 집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개헌을 공론화시켜서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 임기 단축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자기가 그런 이야기, 김태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 개헌의 이제 불씨를 이재명이 당긴 겁니다. 본격적으로도 당기는 것이죠.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일종의 그 단계별로 아마 시나리오가 좀 있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김태호하고 골프를 쳤다. 이것이 이제 단독 보도가 된 데부터 시작해서 그럼 기자들이 당연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김태호에게 물어볼 거고 김태호는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는 그 이야기를 쭉쭉 풀어놓고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재명이 마지막에 세기를 받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김태호가 일종의 바람을 잡고 청와대가 이재명이 뭐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직접 글을 이제 썸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에 불을 붙인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헌에 불을 붙일까요?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거 국면 전환용 개헌이다.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국면 전환을 위한 국면 전환용 개헌을 중단하라. 물론 이제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다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정권이 막 흔들리고 8월 17일 되면은 대란이 일어날 분당 이야기까지 잠시 후에 제가 분당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분당 이야기까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개헌을 던진 것이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는 것 아니냐. 장동영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우리 역사에 이재명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 제왕적 대통령 중심대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게 개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다. 조금 전에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 어쩌고 막 했죠. 개헌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재명이 그런 행태를 다 지금 벌이고 있으면서 그런 탓을 하느냐는 것이고 이재명은 자기 재판을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미 몽땅 다 허물었고 부동산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보안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 다 밀어붙이고 이렇게 뭐 그러면서 뭐 대통령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핑계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탈출하러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장동원 대표 이야기는 이재명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된다. 자꾸 그 연막 피우지 말고 오늘도 뭐 중임제, 연임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한다고 선언을 해라. 대국민 약속을 해라.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현혹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죠. 제가 썸네일에 이 탈옥형 개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이재명 SNS 글이 조금 전에 왔으니까는 그거 전에 이제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중임제 개헌을 지금 노고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 권한 강화니 하면서 수식어를 아무리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다.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감옥 안 가려는 탈옥형 개헌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정식 원내대표 역시도 정말 진정성이 존통만큼이라도 있으면은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 약속부터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헌이 일종의 블랙홀처럼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골퍼를 친 사실이 알려지니까는 뭐 이재명이 임기 단축하더라도 분권형 개헌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 논쟁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불순한 의도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개헌을 이렇게 막 불만 당겨놓고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전부 다 잠재워 놓고 이거를 슬쩍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개헌을 하려면은 정말 장기간이 필요하고 뭐 개헌 특위도 구성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국민투표 해서 가반이 돼야 되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슈들 또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이걸 일단 투척해 놓고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보겠다. 뭐 이런 속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무현 제가 저 참 나쁜 노무현 썼던 꼼수라고 했는데 2007년 그러니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5일까지였죠. 그리고 그 2007년 1월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을 했었죠.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박근혜 당시 그 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 꼼수를 쓴다는 거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그런 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 그 개헌이라는 것이 실제로 되려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주 힘이 있을 때 자기 걸 좀 내려놓고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하고 전 국민들의 이 열망 같은 것을 담아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날림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 1월 12일 자 기사입니다. 지지율 10% 대통령이 반대 70% 개헌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왜 하려고 하는 거냐? 당시 이미숙 논설위원이 쓴 거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였는데 국민 7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개헌을 왜 갑자기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반대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다 느끼기 때문이죠. 진정성이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위기 탈출용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그때도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노무현 갑자기 개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언 이후에 노무현하고 한나라당의 대립이 계속 악화가 됐는데 노무현이 그때 1월 9일 날 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을 했고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한나라당이 무성의하다 막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이 한나라당도 그때 구체적인 반박을 하면서 개헌론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붙었죠. 그때 한나라당은 국민들은 개헌 논의로 인한 혼란과 분열을 원치 않는데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무현이 개헌이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그때 본인의 지지율이 10%로 떨어진 그 상황이고 개헌 반대 여론이 70%된 상태에서 왜 개헌안을 제기하느냐. 그리고 전국 주도권 확보가 개헌론의 진이 아니냐. 이게 벌써 그러니까는 그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죠. 20년 전에 노무현이 썼던 수법이죠.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좀 반등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흔들리니까 이제 차이는 그때는 노무현 임기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은 이재명 임기 초기에 지금 개헌을 가지고 블랙홀을 만들어서 위기를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의 권력 기반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임기 말기적인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하게 개헌론을 지금 들고 나왔다. 그런 이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또 끄집어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지지율이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혼술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두 개의 이재명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개헌이라는 것을 이제 탈출구로 생각을 해놓는 거죠. 오늘 ARS 조사, 뉴델리 조사, 리서치 의뢰를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라서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갤럽 조사, 전화 면접 조사가 나왔는데, 뭐 예상대로 뉴델리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39.6%, 40%대 무너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천재일보 조사에서 무너졌죠. 40%대가 무너졌죠. 또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ARS 조사는 이제 40%가 아니고 30%대로 지지율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갤럽도 무너졌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 여기도 취무 최저치. 그래서 그래도 뭐 수치는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가 46%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일주 사이에 7%포인트가 갤럽 기준으로 하락을 하는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위기를 느낀 이재명 정권 쪽에서 위기 탈출용으로 개헌론을 지금 하도록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제 경계해야 될 지점이죠. 물론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수단을 다 써보는 것이지만